자, 두 번째 썰 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대한민국은 답이 없다. 항상 제 방송이 언급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안 보인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민이 답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럼 내가 팩트 폭력해 줄게요. 바로 팩트 폭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민 가는 게 답이다 답이다 얘기하면 답이다 답이다 얘기하면 왜 이민을 안 가는 건데요? 아니 그렇게 이민 가자 이민 가자 이민 가야 한다 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대놓고 묻겠습니다. 왜 안 가는 거예요? 어? 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왜냐?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중에 인터넷에 이민 가야 된다. 이민이 답이다. 이민 갑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그 이민 가는 거 성공한 사람 있어요? 정작 이민 가는 사람 댓글을 안 달아요. 어? 정작 이민 가서 이민 간 사람들은 이또 뻥긋 안 합니다. 정말 이민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민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간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못 옮기잖아. 어차피 대한민국 살 거 아닙니까? 자, 이기뿐이만 역으로 물어볼게요. 님도 제 방송에 와가지고 이민이 답이다. 한국이 떠나야 된다. 이 얘기 굉장히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럼 본인한테 물어볼게요. 왜 못 가는 겁니까? 가야죠, 그러면. 빨리 가야지. 어? 젊을 때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이가 있고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가야 되잖아.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못 가잖아요. 아니면 이분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민 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민을 갈 만한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느끼는 건 그런 거야. 이민을 가야 된다. 이민이 답이다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준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준비라는 거 해본 적도 없어. 관심도 가져본 적 없어. 그냥 말로만 가야 된다. 이민 가자. 이민 가는 것이 답이다. 근데 이게 그 뭐야 예전에 그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도 그 말 하셨거든요. 아프리카 가야 된다. 근데 그거 가는 것도 능력이야. 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이민을 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 갈 수 있는 것.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능력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역으로 얘기야 그러면? 역으로? 지금 우리가 왜 외노자라 무시하는 그 외국에 온 사람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 자국에서 나름 엘리트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왜 외노자라고 왜 그 사람들 좀 약간은 좀 무시하거나 못 사는 나라에 왔다고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알고 보면 직업 보면 그 지역에서 명문대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고등학동어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단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인지 못 받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여기 올 때 나도 준비라는 거 해요. 물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오기도 하지만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 같은 것도 좀 이제 간접 체험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 거기서도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도 오고 싶다고 해서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만 오는 거예요, 소수만. 돈이 있고 한국 문화를 잘 알고 한국 공부를 좀 했고 거기서 뭘 먹고 살 건지. 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외노자분들 중에서도 스펙 좋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그냥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에이, 그 사람 뭐 뻔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 주민들 중에서는 굉장히 부럽고,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고 싶은 사람은 많겠지. 가고 싶은 사람은. 근데 다 갈 수 있겠냐고요. 다. 다 못 갑니다. 다 못 가요. 그래서 적어도 인터넷에서 이민 가자, 이민 가야 된다 얘기한 사람은 못 가는 사람이야.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민이 답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라고 외치는 사람은 사람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냥 99%. 못 가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안 되는 사람이야. 꼭 저 댓글 산 사람 5년 뒤에도 한국 살고 있어요, 여러분. 뻔하죠, 여러분. 나 장담하는데. 말로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로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그냥 몸만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게 워킹 홀리데이하고 이민하고 다릅니다. 워킹 홀리데이 이민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달라요. 워킹에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돈 벌려고 가는 거지 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 제가 말하는 이민은 살려고 가는 거야. 이거 좀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이것도 구분 못한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이민은 그냥 내가 거기 영주권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아예 그냥 국민을 사는 겁니다. 국민이 되는 거예요.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그냥 단전히 돈 벌고 때 되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워킹홀리데이처럼. 워킹홀리데이는 영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단지 해외에서 돈 벌고 이제 해외 문화 겪으려고 잠깐 가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게 언어가 안 는데요. 왜냐? 제한된 환경에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단순한 영어 몇 단어 말고는 느는 게 없대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워킹홀리데이 가면 그래도 외국 사람도 많이 부딪히니까 영어 같은 것도 많이 늘겠지. 그것도 부딪히고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느는 거고 웬만해서는 다 안 는대요. 왜냐? 어차피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끼리만 부딪히고 한국 사람들 있는 데서 왔다 갔다 거리고 다른 데는 말이 안 통하니까 못 가고 그리고 좀 행동이나 움직이는데 제한이 많이 따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르게 완전 다른 거죠, 완전. 이민하고 월은. 그러니까 무슨 이민 가는 것을 월 가는 것처럼 워킹 홀리데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월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뽑는 게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것도 구분해야 돼. 자, 댕기올라님.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야. 워킹 홀리데이하고 유학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저것도 말을 잘못했어. 다 구분해야 돼요. 이민, 유학, 워킹홀리데이 다 구분해야 돼요. 워킹홀리데이 말 그대로 돈 벌러 간 거예요. 유학은 공부하러 간 겁니다. 어학 플러스 거기에 있는 뭐 학문이라든지 학이라든지 공부하러 간 목적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지. 그 말고 유학 갔다 왔는데 원어민 못하면 그 반성해야죠. 비싼 돈 주고 가는 건데 엄청 비싼 돈 주고 가는 건데 유학을 갔다 왔는데 영어를 못한다. 그 나라의 문화와 어떤 구분 지어야 돼. 봐봐. 이민과 워홀 유학 다 구분 지어야 돼,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가기 힘든 게 이민이 이민. 유학은 돈 있으면 갈 수 있고, 워는 신청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민은 돈만 있다고, 하겠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돈도 돈이지만, 기본적인 문화라든지 공부, 그리고 어학 다 돼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이거를 구분해야죠. 유학 자체가 뭡니까, 유학 자체가. 유학 자체가 외국에 가가지고, 특히 뭐 외국의 문화나 외국의 학위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어학 같은 거 이제 좀 더 빨리 배우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학 배우는 목적으로 이제 그 유학도 있잖아요. 단기 유학 같은 거.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유학은 보통 어학 배우려고 많이 가죠. 영어권 문화 빨리 익히기 위해서. 이걸 다 완전히 구분해야지. 봐봐, 저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야. 다른 거라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를 구분 잘 못 짓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구분 지어야죠. 뭔가 그냥 외국 가면 다 똑같은 줄 안다니까. 외국 가면 다 이민인 줄 알아. 네. 아니죠, 이게. 다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외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외국 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네. 다 좋은 줄 알아. 외국 하면 그냥 우리나라는 딱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냥, 뭐야, 그 1인당 국민수이 높고, 그, 뭐야, 그 경제 규모가 높으면 다 잘 사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상한 건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GDP하고 GNP나 높으면 잘 사는 나라예요. 예. 거기도 못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많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왜 특히 보면 사람들이 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 TV에서 보여주는 외국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잖아요. TV에서 보이는 외국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우리나라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외국에서 방영하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MSG를 안 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국도 똑같아. 미국도 걸핏하면 뭐 그랜드 캐니언이나 뭐 헐리우드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도 잘 사는 거 보여줘야 여기 넘어올 거 아닙니까? 미국은 빈민촌 없습니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 같은 뭐, 디트로이트 여러분 얘기 들었습니까? 거기에 산업도시인데 공장 다 파산해가지고 거기 빈 건물, 폐 건물도 많습니다. 거기 안에서 어? 몰래 들어가서 거기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 안 내고. 무업천지입니다. 무주공사인 곳도 많습니다. 미국도. 아니, 인구가 많은 곳도 그런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데, 어, 사학지대도 많은데. 난 살기 좋은 나라는 기준은 딱히 없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좀 돈 더 많이 벌고, 사람 많고, 위대하면 다 살기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여러분, 돈만 벌면 그냥 끝납니까? 돈만 벌면? 돈만 벌고 그냥 뭐, 수입만 발생하면 끝이에요? 미국이 우리보다 집값이 더 비싸거든요. 훨씬 더 비싸거든. 여러분들 왜 그 현지 사시는 분들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미국의 집값이 엄청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싸. 원룸이 이게 상상 초월할 정도로 비싸요. 원룸이 200부터 출발해. 200. 월세 200. 우리나라 또 200. 20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원룸에 그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원룸 가잖아요. 그럼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게스트하우스처럼, 특히 미국이 게스트하우스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집값 비싸니까. 미국도 서민 있잖아요. 그 서민들의 월급과 어떤 그런 수익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 보면 왜 그런 차 많잖아요. 그 캠핑카 있죠. 엄청 큰 집차에 캠핑카 달아놓는 거. 캠핑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캠핑차는 월세를 안 받잖아. 월세가 안 들어가잖아. 차값만 있으면 되잖아요. 주차할 곳만 있으면 어디든 가능하니까. 미국은 주차할 때는 많으니까.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캠핑카가 엄청 큰 거 있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 왜 있겠어, 그게. 그러니까 그거에 뭐냐 하면 원래 캠핑을 좋아한다.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캠핑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집에 살고 싶은데 집값 비싸니까 거기다 사는 거예요. 왜 구글의 그 직원들 있죠. 구글의 직원들도 캠핑족들 많다고. 캠핑카에다가 숙식 가는 사람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한 세네 명씩 조를 이뤄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 왜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구글이 미국에서 돈 많이 주는 회사잖아. 제일 많이 주는 회사잖아요. 전 세계인들의 워너비, 전 세계 프로게이머들의 워너비 회사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돈을 많이 받음에도 왜 그런 생활을 자처할까요? 돈 많이 받아도 그 미국의 물가 그대로 월세 내고 하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캠핑카 같은 거 구해가지고 세네 명이서 살았다가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집 산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아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국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미국 가서 무슨 일자리를 가질지, 뭐 가지고 먹고 살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처럼 아프다고 병원을 막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을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병원 보험 없잖아요. 보험 안 돼 있으면 안 받아줘요. 병원에서 안 받아줘. 우리나라처럼 막 교차로에 소아과, 내과, 피부과가 이렇게 딱 몰려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 가면 햄버거가 서민 음식, 서민 음식.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고 살찐 인간들, 살찐 인간들 죄송합니다. 살찐 국민들이 많은 이유가 왜 많은지 아세요? 여러 미군들 보면 저기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만이 엄청 많아요. 그 미국 보면 군복이 힙합 바지, 힙합 바지. 포민도 굉장히 넉넉하고 위는 그래도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군 갈 때 군복 입으면 숨 막히잖아, 맞죠? 너무 타이트하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건 정말 나는 스키니진입니다. 우리 군복은. 근데 미국도 보면 군복 보시면 옷이 굉장히 펑퍼짐합니다. 이게 무슨 뭐 사이즈 내가 봤을 때 두 사이즈 좀 큰 것처럼 펑퍼짐해요. 우리 무슨 옛날 한복보다 더 심합니다. 그리고 다 마른 사람 보기 힘들어요. 일단 미군들 보면 마른 사람 살찐 사람 진짜 많아. 그 왜 그런가 하면 햄버거 먹어서 그래. 햄버거랑 콜라를 맨날 먹으니까. 예. 우리는 막 야, 우리 햄버거 나 좋아하는데 햄버거 세트 좋아하는데 야, 미국 국민들 삼시세끼 햄버거 먹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먹어서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미국은 쌀이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 볶음밥이 햄버거 5그릇보다 더 비싸요. 5개보다 더 비쌀걸? 쌀도 우리나라보다 질이 안 좋고 우리나라처럼 쌀 뭐 이렇게 대량 팔지도 않고 쌀만 요리가 너무 비싸요. 예. 그것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 사시는 분 마이애미인가 버지니아인가 모르겠는데 버지니아 사셨던 분인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식 먹으려고 자동차로 한 40분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그거 한번 먹으려고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미국은 걸어가는 게 좀 위험해. 아시겠지만 미국은 현지인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웬만하면 차로 이동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차로 이동하는 게. 왜냐하면 좀 질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그 버지니아 같은 데는 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한인이 별로 없고 한인들이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걸어다니면 무심결에 걸어다니면. 그나마 저 LA나 로스앤젤레스나 뭐 샌프란시스코, 저 뉴욕 같은 데는 좀 나은데 그 외의 나라 같은 경우에 광활한 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걸어다니기 위험하대요. 단독으로. 예. 왜냐하면 그 미국인들한테도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냐 하면 왜 한국 사람들이 범죄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실제로 LA 같은 데도 보면 한국 이제 출신들이 이제 장사하는 데서 강도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현재도 옛날엔 더 심했죠.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다는 인식이 가지고 있어요. 돈에 환장하고 평상시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미국 주민들 입장에서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얘네들 무조건 현찰을 들고 다닌다. 그리고 얘네들은 워낙에 돈을 좋아하고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주머니에 돈이 많다. 현찰이 많다. 그게 아직도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얼마 전에도 메로나 때문에 한인 가게 털러 왔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거야, 이게.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식이 통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잘 사는 나라고 해서.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 하나 더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민을 가잖아요. 다시 오기도 그래. 여러분, 이민을 가는 것도 졸라 힘들지만, 이민을 가는 것도 힘들지만, 엄청 힘들지만, 이민 가고 돌아오는 건 더 힘듭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민을 간 사람도 거기 생활에 뭔가 염증을 느껴가지고 한국 땅 밟고 싶어서 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미국 문화에 적응하다 또 한국 문화에 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 어눌하게 얘기하면 무시하잖아요. 그 미군 발음 얘기하면, 특히 교포 그 억양하면,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개무시합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교포 출신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보통 외국의 경력을 한국에서 인정 안 해주죠. 예, 인정 안 해주고, 그 외국이 약간 자유분방한 교육 문화를 받다 한국의 그런 경쟁, 초경쟁, 또 입시 교육을 또 하면 또 애들이 적응 못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민 가야 된다. 이민을 갈 수 있으면 가라는 거죠. 갈 수 있으면. 근데 못 가지 않습니까? 갈 만한 돈도 없고 갈 만한 능력도 없고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해놨고, 음? 발만 동동 구르는 거잖아. 그리고 이민이라는 게, 이민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다, 무조건 좋다, 그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민에 가서도 꼬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뭔가 이민을 뭔가 좋은 방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물론 그 나라에 살다 보면 장점도 있겠지. 근데 장점도 있을 텐데 단점도 있어. 단점도 있단 말이야. 저는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이민을 생각한 나라가 있으면 장점을 알기 전에 단점부터 먼저 알아. 단점. 한국인들이 거기 살았을 때 단점 같은 거. 사람들이 장점만 알려고 하고 단점만 안 알려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런 좀 뭔가 잘못된 방식이 있는데, 물건을 살 때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거 생각 안 해요. 저는 애플 살 때도 이런 거 보면 애플은 뭐 감성이다 이런 거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막상 나쁜 거 생각 안 해. 나쁜 거 많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옛날부터 아시겠지. SD 카드 지원 안 되고, 기본적인 마이크나 뭐 녹음, 그러니까 기본적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마이크 기능, 녹음 기능, 라디오 기능 없죠.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구글에서 모든 어플이 다 통용되는 게 아니죠. 안 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한국 이제 어플이나 게임 같은 거 못 돌리죠. 애플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아이튠즈에서 제공하는 어플밖에 못 걸리잖아. 제한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난 애플을 써야겠다 하면 쓰면 됩니다. 근데 막상 애플 감성 이렇게 하고 사놓고 해서 실망한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민 가는 게 누구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좋은 선택이 되려면 거기 가서 뭐 좋은 것만,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하기보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겪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 리스크를 최대한 따져보고 나서 그걸 따져서라도 난 가는 게 낫겠다 싶으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걸 따져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게 많다. 그럼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걸 갈 거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나중에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준비해야죠. 그냥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입만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민이 답이다. 이민 가야지. 근데 막상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민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뿐인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